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2단원 중심 생각을 찾아요. 마지막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과서 90쪽에서 95쪽, 국어활동 29쪽 준비해 주세요. 지금 보기를 보면 옛날의 옷차림과 오늘날의 옷차림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의 옷차림과 오늘날의 옷차림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옛날의 옷차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복을 입죠. 한복을 입고, 지금 올해의 옷차림은 어떤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일상복. 우리 일상복은 편하고 움직이기 쉽죠. 우리 한복은 어때요? 되게 색이 아름답고, 그리고 몸에 여유가 있는 옷입니다. 자, 오늘날과 옛날의 옷차림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오늘 읽어볼 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한복에 대한 경험이나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리며 같이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복식 한복. 한복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아함, 우아함, 풍성함, 곡선미 모두 한복 고유의 멋과 특색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한복이 특별한 이유는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 예의, 그리고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복은 무엇이며 그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한복이라는 단어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19세기 말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게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 초 중기의 한복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한복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여자의 저고리는 품이 크고 길었으며 남자의 겉옷은 도포나 다포 등의 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복의 복식도 변화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형태는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개화기의 양장이 들어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과 일상에 입는 생활한복으로 변화해가고 있지만 한복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격조 있고 우아한 우리 옷 한복. 한복은 남녀 공동으로 입는 상의인 저고리, 여자 하의인 치마, 남자 하의인 바지가 기본 형태인데요. 체형에 맞춰 만드는 양복과는 달리 한복은 인체를 압박하지 않는 여유로움으로 옷이 몸 위에 걸쳐지며 풍성함과 부드러움이 표현되는 의복입니다. 또한 평면적인 재단이지만 가지런한 주름과 트임이 있고 고름을 묶어 입음으로써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추녀의 곡선 같은 베레선, 돌연선, 물결같이 흐르는 치마의 풍성한 곡선, 동정의 예리한 직선과 치마 및 살짝 보이는 버선코까지 완벽한 복식미를 보여주는 한복. 한복은 직물과 자수, 금박문양, 세계도 부귀영화와 자손번창, 무병장수의 염원을 담아냈습니다. 이 복에도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아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거쳐야 하는 4가지 통가 의례를 사례라 합니다. 한국은 이 의례에 따라 의복을 달리 입었습니다. 그중 경사에 입는 의복으로는 출생 1년이 되는 날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하며 돌복을 입었고, 나이가 들어 혼례를 올리기 전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에도 의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남녀의 혼례날에는 남자는 사모관대라 하여 사모라는 쓰개를 쓰고 깃이 둥근 달령에 허리띠인 대를 하였습니다. 여자는 노건삼을 입고 족두리를 착용했습니다. 현대에도 선조들의 의복 문화를 이어받아 서양 복식으로 결혼식을 한 후 패백에서 한복을 갖춰 입는데요. 남자는 자단령, 여자는 화록과 화관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를 담은 고유의 복식이자 선조들의 생활,
문화, 예의가 살아 숨쉬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의복, 한복. 알수록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 전통 복식. 한복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자, 우리가 영상에서는 옛날의 한복의 그런 옷차림에 대한 우수성과 그리고 그 의미, 아름다움을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조선 초기 그리고 더 옛날의 한복의 형태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한복의 형태 등등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영상이었어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알고 싶은 내용이 담긴 글을 읽고 간추려 오늘은 같이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옷차림이 바뀌었어요 글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 90쪽에서 92쪽을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옛날과 오늘날의 옷차림을 비교한 그림들이 나와요. 자, 근데 그 제시된 그림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있고 요즘 사람들은 일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옷차림이 바뀌었어요 글을 읽을 건데 먼저 책을 읽고 그 다음 영상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글을 읽고 나서 영상을 다시 틀어주고요. 선생님과 같이 글을 읽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그대로 틀어놓고 목소리를 들으며 글을 읽도록 합시다. 옷차림이 바뀌었어요. 옛날과 오늘날 사람들의 옷차림에는 차이가 많이 있다.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고유한 옷인 한복을 입었다. 오늘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입던 차림의 옷인 양복을 주로 입는다. 그리고 명절이나 결혼식 같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이 옛날과 오늘날에 어떻게 다른지 신분과 성별, 옷감 종류에 따라 나누어 알아보자. 먼저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차림이 달랐지만 오늘날에는 직업이나 유행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 옛날에는 양반과 평민의 신분에 따라 옷차림이 달랐다. 양반 가운데에서 남자는 소매가 넓은 저고리와 폭이 큰 바지를 입었고 여자는 폭이 넓고 긴 치마를 입었다. 평민 가운데에서 남자는 비교적 폭이 좁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고 여자는 폭이 좁은 치마를 입었다. 그리고 평민이 입는 치마 길이는 양반보다 짧은 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직업이나 유행에 따라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 또 사람들이 입는 옷 종류도 옛날보다 더 다양해졌다. 다음으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옷을 입었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 옛날에 남자는 아래에 바지를 입고 위에는 저고리와 조끼, 마고자를 입었다. 그리고 춥거나 나들이를 갈 때에는 겉에 두루마기를 입었다. 여자는 아래에 속바지와 치마를 입고 위에는 저고리를 입었다. 여자도 두루마기를 입지만 남자가 입는 두루마기와 모양이 달랐다.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옷차림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대신 각자 좋아하는 옷을 입기 때문에 옷차림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자연에서 얻은 실로 짠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 조상은 식물이나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옷감을 얻었다. 식물에서 뽑은 실로 짠 옷감으로는 산배모시 무명 따위가 있고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짠 옷감으로는 비단이 있다.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자연에서 얻은 실로 옷감을 짜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합성섬유에서 옷감을 더 많이 얻는다. 자, 여러분들 글 잘 읽었나요? 혹시 목소리가 빨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글을 한 번 더 읽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옷차림이 바뀌었어요를 다시 읽고 중심 생각을 한번 간추려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지금부터 정리해 볼 건데 우리 그 교과서를 펴고 각 글을 선생님이 문단별로 함께 체크하면서 중심 문장을 찾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과 오늘날 사람들의 옷차림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고유한 옷인 한복을 입었다. 오늘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입던 차림의 옷인 양복을 주로 입는다. 그리고 명절이나 결혼식 같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 자, 지금부터라는 말이 나왔네요. 지금부터라고 얘기하면 뭔가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부터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이 옛날과 오늘날에 어떻게 다른지 신분, 성별, 옷감 종류에 따라 나누어 알아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냐면 여기 앞에 있는 말들은 우리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 차이를 생각하며 옛날과 오늘날에는 어떻게 옷차림이 다른지 우리는 신분과 성별과 옷감에 따라서 알아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는 신분, 성별, 옷감 종류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반복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먼저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차림이 달랐지만 오늘날에는 직업이나 유행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옛날, 오늘날 서로 비교를 했네요. 옛날에는 양반과 평민의 신분에 따라 옷차림이 달랐다. 옛날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네요. 자, 옛날이란 말 한 번 더 반복됐고요. 양반 가운데서 남자는 소매가 넓은 저고리와 폭이 큰 치마를 입었고 여자는 폭이 넓고 긴 치마를 입었다. 평민 가운데에서 남자는 비교적 폭이 좁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고 여자는 폭이 좁은 치마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말들은 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신분은 양반, 평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평민이 입는 치마 길이는 양반보다 짧은 편이었다라고 해서 평민이 한 번 더 얘기가 나왔네요. 양반도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직업이나 유행에 따라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또 사람들이 입는 옷 종류도 옛날보다 더 다양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날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문장들은 다 뒷받침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뒤에 있는 문장들은 다 앞에 있는 이 중심 문장을 보완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다음으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별에 따라 옷을 입었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옛날에는 성별에 따라 옷을 입었지만 오늘날에는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옛날에는 남자는 아래에 바지를 입고 위에는 저고리와 조끼, 마고자를 입었다. 옛날에 남자 나왔네요. 그리고 춥거나 나들이를 갈 때에는 겉에 두루마기를 입었다. 남자는 바지를 입고 옛날 사람들은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입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었다라고 해서 옛날 남자의 모습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래에 속바지와 치마를 입고 위에는 저고리를 입었다. 그리고 여자도 두루마기를 입었네요. 자, 옛날 한번 반복했고 자,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옷차림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대신 각자 좋아하는 옷을 입기 때문에 옷차림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의 성별에 따라 다른 거 아래 내용이 한번 나왔고 오늘날에 자신이 좋아하는 거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들은 이 앞에 있는 이 옛날에는 사람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옷을 입었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라는 말을 보충해주는 뒷받침 문장이고 바로 이 앞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자연에서 얻은 실로 짠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의
합성섬유로 옷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조상은 옛날이죠? 옛날에는 식물이나 누에고치, 자연에서 얻은 실, 바로 이거네요. 식물이나 누에고치, 식물에서 뽑은 실로 짠 옷감으로는 삼배, 모시, 무명 따위가 있었고,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짠 옷감에는 비단이 있었다. 이 삼배, 모시, 무명, 비단이 바로 이 자연에서 얻은 실로 짠 옷감이겠죠. 그럼 여기 이 부분은 우리 이 앞에 있는 말들을 보충 설명해주는 말들이고,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자연에서 얻은 실로 옷감을 짜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합성섬유에서 옷감을 더 많이 얻는다라고 얘기해주면서 합성섬유에 대한 더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문장을 찾아봤는데, 천천히 읽으면서 서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비교를 해보면 중심 문장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첫 번째 문단은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은 옛날과 오늘날에 어떻게 다른지 신분, 성별, 옷감 종류에 따라 나누어 알아보자 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차림이 달랐지만 오늘날에는 직업이나 유행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자, 신분, 성별, 옷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이렇게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 우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선 뭐가 나와야 되죠? 바로 성별에 따라 다른 옷을 입었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 네 번째 문단에는 옛날에는 자연에서 얻은 실로 짠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심 문장을, 각 문단에 있는 중심 문장을 같이 찾아봤어요. 그럼 우리 옷차림이 바뀌었어요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목을 보고 우리 글쓴이의 생각을 한번 같이 짐작해 봅시다. 자, 제목이 옷차림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건 옷차림이 바뀐 건데 뭐와 뭐를 비교한 거죠? 그렇죠. 옛날과 오늘날을 비교했습니다. 그렇다면 글쓴이의 생각은, 자, 옛날과 오늘날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바뀌었다. 언제와? 옛날과 오늘날의 옷차림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서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생각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친구들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잘 쉬었나요? 우리 휴식을 다 했다면 같이 영상을 이어서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옷차림이 바뀌었어요 글을 읽었는데 혹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옷차림이 바뀌었어요 글을 한번 읽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을 다 읽었으면 글에 있는 우리 그림이 여러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옛날과 오늘날의 옷차림 그림이 있습니다. 자, 알 수 있는 우리 글쓴이의 생각을 같이 친구들과 이 3명의 친구들이 얘기를 할 텐데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자는 옛날에는 치마를 입었는데 오늘날에는 바지도 입는구나. 자, 그죠? 여자는 옛날에는 치마를 입었었는데 오늘날에는 바지도 입는다는 거.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한복을 입었는데 오늘날은 양복을 입고 생활한다는 것을 말해줘. 자, 옛날 사람들은 한복을 입었고 오늘날은 우리가 되게 서양의 옷차림이다 해서 양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옛날에 비해 오늘날에는 옷차림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자, 옷차림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우리 그 제목에서부터 바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혹시 또 친구들도 글쓴이의 생각이 어떤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같이 한번 써볼게요.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중심 생각을 쓸 때는, 중심 생각을 생각할 때는, 제목도 한번 생각해보고, 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림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중심 문장들을 정리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고 같이 우리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생각은 우리 옛날 사람들은 신분, 남녀에 따라 옷차림이 엄격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신분, 남녀, 그리고 또 플러스하면 옷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옷감 같은 경우에 따라서 옷차림이 엄격했지만 오늘날에는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남자, 여자 구분도 없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차림 위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옷차림이 바뀌었어에 나오는 낱말인 많다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많다라는 낱말과 비슷한 낱말을 찾아서 한번 우리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풍족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풍족하다, 넉넉하다 라는 그런 많다와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 적다. 많다와 적다는 우리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 모자라다. 이것도 반대되는 말이겠죠. 길다. 비슷한 말. 길다. 우리가 길다, 짧다 할 때 길다죠. 길다도 길다는 많다와는 약간 다른 뜻입니다. 무진장하다.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무진장하다. 무진장하다도 많다와 비슷하게 정말 무한하게 뭔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어떤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많다와 그런 비슷한 뜻으로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풍족하다 이렇게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자, 무겁다라는 말은 많다와 별로 관계가 없고 덜하다. 덜하다도 우리 덜어내다 할 때 덜 짜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은 풍족하다, 무진장하다, 어마어마하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혹시 우리 옷차림이 바뀌었어요 글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 혹시 있을까요? 자, 옛날과 오늘날 옷차림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이런 점을 더 알고 싶었어요. 조선시대 여자의 한복 또는 남자의 한복 종류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이 옷차림이 바뀌었어 그래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더 그림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좋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교과서에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만약에 조사한다면,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공유해서 한번 읽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자,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는데 조선시대 여자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조선시대 소녀들은 주로 노랑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댕기라는 끈을 묶어서 장식을 했대요. 성인 여자의 기본 옷차림은 자, 3회장 저고리에 남색 치마,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땐 쓰개, 우리 머리에 쓰는 치마 같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머리채를 크고 풍성하게 하는 가채가 유행했다. 가짜머리 비슷한 건데 이렇게 머리에 크게 이렇게 둘러 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머리 장식을 장신구로 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선시대 여성의 옷차림을 한 번 더 조사해봤어요. 자, 여러분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인터넷으로 내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조사해서 한번 교과서에 작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글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과 더 알고 싶은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 시대 소녀들과 성인 여자들의 한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소녀들과 아까 성인 여자들의 옷차림을 얘기를 했으면 소녀들과 성인 여자들의 옷차림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밖으로 나갈 때 성인 여자들은 쓰개를 걸치고 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아까 머리에 쓰는 치마 같은 그런 여자들의 얼굴을 가려주는 쓰개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었습니다. 조선시대 남자 한복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자 한복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남자 한복도 어떤 것이 있는지 알면 좋겠죠? 혹시 아직 조사를 안 한 친구들은 남자 한복이, 선생님이 여자 한복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남자 한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간추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럼 그 간추리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우리가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우리 공기방울부터 읽어볼게요.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살펴본다. 어떤가요? 방법 맞나요? 그렇죠. 우리 사진이나 그림은 중심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사진과 그림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그림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글의 내용을 더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중심 생각을 찾았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방법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X. 자, 글의 내용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된다. 중심 생각을 간추리는 방법인데 흥미를 느끼는 것과는 조금 관련이 없겠네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비교하며 읽을 수 있다. 읽는 건 좋은데 중심 생각을 간추리는 방법과는 얘도 거리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글의 제목을 살펴본다. 그렇죠. 우리 중심 생각과 가장 연관이 있는 거는 제목입니다. 글쓴이가 왜 제목을 그렇게 졌을지, 제목과 글의 내용은 항상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글의 제목을 살펴보고 나서는 중심 생각을 찾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 다음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는다. 얘도 맞겠죠? 우리가 중심 생각을 찾기 전에는 항상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글에서 찾아줬어요. 중심 문장과 우리 뒷받침 문장을 구분해서 정리를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2단원에서 우리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새 친구가 하는 말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글을 읽을 때 중심 생각을 간추려 볼 거야. 자,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나오면 우리는 글에서는 중심 생각을 항상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며 박물관에서 알리는 글을 읽을 거야. 자, 중심 생각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다양한 글을 읽으면 정말 좋겠죠? 글의 내용도 더 쉽게 알 수 있고 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을 거야. 자,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는 정말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그 여러 가지 글에서는 항상 중심 생각이 존재해요. 자, 중심 생각이 뭔지 알면서, 뭔지 찾으면서 글을 읽어야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을 더 잘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단원 국어 교과서 2단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들 2단원 공부 잘 했나요? 글이 많은 그런 단원이었지만 우리 같이 글을 읽으면서 중심 생각도 찾아보고 중심 문장도 찾아보고 정리를 함께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과는 국어 다음 시간 다른 단원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